나른한 시간에 날씨가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 어떤 그 취업에 대한 어떤 그 꿈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저희가 알찬 시간 만들려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아마 성심성의껏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행사와 함께했었는데 올해가 작년보다 좀 그 함께하는 회사들도 많은 것 같고 분위기도 훨씬 열띤 것 같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좀 열정이 더 넘쳐 보여서 진행하는 저도 신이 많이 납니다. 금융 브랜딩 컨퍼런스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섹션에서 총 34개 금융기업 현직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최신 트렌드부터 합격 꿀팁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세 분이 가진 그 정보들을 제가 좀 한번 싹싹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직자분들인데요. 네, 각자 인사와 어떤 그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5년 차고요. 채용 업무를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오는 우리 진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호선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입사한 지는 22년도에 입사해서 만 2년 차 정도 되는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채용팀의 김기욱 대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20년 12월에 입행을 했고요. 이제 올해로 근무한 지 이제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팀에서 이제 모두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각자 계신 곳 공기업에서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일단은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어떤 곳인지 먼저 우리 주택금융공사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사실 저희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다시피 주택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04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 뭐 이제 정책모기지라든지 유동화증권 발행 그리고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보증과 같은 주택금융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융산업 안에서 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금융산업 중에서도 주택금융으로 한정을 짓는다면은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이자율이 많이 올랐을 때나 아니면은 뭐 주택담보대출이 받기 힘들어졌을 때 안심전환대출이라든지 특례자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들을 수행하면서 좀 서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공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이제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처음에 금융공기업, 특히 이제 주택금융공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이라는 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금융 사기업을 가기에는 좀 성향상 안 맞는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장점을 둘 다 갖춘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금융공기업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택금융공사를 그중에 선택해서 저는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사회복지학이랑 경제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된 학문을 전공을 했었는데 당연히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조금 더 국민의 복지에 관심이 있었고 또 경제학을 배우면서는 금융이라는 수단이 되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을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사기업과 금융 공기업을 좀 모두 지원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금융 공기업만 계속 노리셨나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금융 공기업에만 좀 집중을 했었었는데 네. 대부분의 금융 공기업들이 필기 시험을 좀 난이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금융 공기업 공부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금융 사기업이랑 금융 공기업을 병행해서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겹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서로 특화되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 친한 후배가 그냥 개인적인 조언을 구한다면은 한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금융 공기업에 좀 공기업 위주로 준비를 하는 지금 공기업에서 다른 회사에서 나오셨는데 공기업끼리는 좀 그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때요? 이제 아마 기관마다 뭐 채용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제 금융공기업 대부분이 이제 필기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필기 시험은 이제 대졸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과 같은 좀 공통된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시험을 보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점들이 좀 공유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호선님, 네,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유일의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계 재기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좀 혹시 좀 더 쉽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이제 부실채권을 인수 정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저희가 인수합니다. 인수를 해서 저희가 뭐 채무 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업 금융기관한테는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채무자분들한테는 재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고 계신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다녀보시니까 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유연 근무가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차 출퇴근제, 뭐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빨리 퇴근하고 그런 거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시간제 휴가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어 갖고 그래도 일과 가정이 좀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한 네.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라벨이 좀 예, 맞습니다. 좋은 그렇군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호선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욱 씨, 네, 회사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산업은행이죠? 네. 네. 네, 저희 한국산업은행은 이제 1954년에 설립돼서 이제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산업은행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전후 경제 재건부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금융 지원까지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좀 위기에 봉착했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저희 산업은행은 이제 정책금융기관의 어떤 맏형으로서 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업무들을 수행해온 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산업은행의 자랑, 네, 직접 이제 좀 뭔가 다니시면서 느꼈던 자랑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에 두 기관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기업 금융이나 이제 기업 구조 조정과 같은 어떤 시장 안전판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벤처 투자라든지 PF, PE, 뭐 M&A 컨설팅과 같은 이제 IB 업무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좀 주도해 나간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단순히 어떤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시장의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생동감이나 어떤 그런 역동성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좀 즐거움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시는군요. 네. 주택금융공사는 좀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제가 느끼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이게 사실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라 제가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대각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인 것 같고 개인의 생활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업무 분위기 속에서 좀 제 업무 전문성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사기업, 공기업 가릴 것 없이 이제 우리 직원들의 워라밸을 찾기 위해서 많이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그 워라밸 이런 부분에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좀 지금 2년 차, 뭐 3년 차, 4년 차. 4년 차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루키들이신데 아마 회사원들로서 치면은 가장 바쁜 연차에 사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호선 씨가 아까 워라밸 얘기를 좀 먼저 해주셨는데 하루 일과를 좀 출근 시간부터 해가지고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출근을 어디로 하십니까? 저는 이제 BIFC 건물이라고 해서 네. 부산에 이제 금융 공공기관들 모여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로 출근을 해서 9시 저는 이제 그 유연 근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8시부터 이제 6시까지 화수목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좀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3시에 퇴근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채용 업무다 보니까 네. 근데 채용이 이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즌에는 물론 야근을 어느 정도 조금은 하긴 하는데 그 이외 시즌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럼 유연근무제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쭉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업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네. 저 역시 앞으로도 계속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뭐 휴직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네.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호선 씨는 좀 굉장히 좀 그래도 회사 생활이나 일상에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우리 기욱 씨, 뭐 이런 이야기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실제로 좀 느끼시는 체감하실 수 있게끔 좀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좀 어떻게 드려야지 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럼 그 출근은 어디로 하세요 일단? 저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본점으로 출근을 여의도로.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그 9시 정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저도 채용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저희 은행에서 좀 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좀 최대한의 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두 분께서 이제 워라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 산업은행이 워라밸이 무조건 모두가 다 워라밸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은행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이 정말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이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데스크랑 좀 협업을 해야 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에 내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대편 국가의 시차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좀 낮은 이제 적은 업무량이나 이제 뭐 보장된 워라밸 이런 거를 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좀 확보된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야근을 많이 하거나 주말 근무도 해야 하는 부서들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맡은 그 직무는 지금 기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사팀 업무를 계속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뭐 순환이라든지 이동이 있나요? 저희는 아마 여기 옆에 계신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인사 업무를 맡은 건 작년 7월부터 이제 맡았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지점에서 이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 3년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되고 본인의 어떤 의사도 좀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이제
저희도 먼저 앞에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도 이제 2, 3년 주기로 보통 순환 근무를 하는데요. 이제 다만 뭐 은행의 어떤 인력 운용상 필요에 따라서 그보다 조금 더 짧게 혹은 그보다 좀 더 길게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인사 이동 때마다 이제 뭐 그런 수요 조사를 이제 인사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뭐 워낙에 이제 많은 그 인원의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그 어떤 부서 이동을 다 반영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이런 의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연수에 참가를 하시면서 그런 역량을 쌓았다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이제 그런 부서에 좀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산업은행은 여의도에만 있나요? 저희 본점은 지금 여의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영업점은 이제 전국적으로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역으로도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네, 저희 2, 지역 3년 주기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 대본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궁금할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혹시 인형 좋아하세요? 아 인형 제가 아까 오전에 좀 드렸는데 혹시 받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몇 군데 좀 예. 이거 하나씩 예, 드리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던져 주시라고. 예. 제 건 줄 알고. 돈 버시는데 예, 사십 앞쪽으로 네. 좀 네. 감사합니다. 산업은행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 그 자산관리공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2, 3년 순환 근무를 하게 되고 부산에 계시다고 했었는데 역시 좀 전국적으로 근무지들이 다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 본부가 12개 정도가 있고 본사는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동일할 거예요. 한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은 보통 인사 이동 시즌에는 그 본인의 그 순위를 적습니다. 희망 순위를 적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희망 순위를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걸 반영을 합니다. 뭐 고충이라든가 뭐 육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모든 직원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연고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집이 그런 연고지도 좀 그 희망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연고지도 희망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이쪽을 희망을 하긴 합니다. 희망을 네. 하긴 하는데 그런 수요를 모두 다 충족시켜 드릴 수는 그럼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연고지 반영해서 뭐 수도권에 근무를 하시다가 잠깐 뭐 본사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기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한 2, 3년 주기로 좀 거주지를 바꿀 각오를 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그 거주지를 바꾼다는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런 경우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본사에서 뭐 저희 회사의 뭐 팀을 말씀드리면 가게 기획처에서 일을 하다가 네. 뭐 부산 본사의 뭐 가게 지원처에서 이렇게 직무가 2, 3년마다 바뀔 수 있고, 그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뭐 5, 6년 지나고 나서 뭐 부산에서 뭐 경남 지역 본부로 간다든가 그런 네. 식으로 거주지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그 시기는 좀 더 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예. 그렇군요. 그 주택금융공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입사를 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랑 별개로 컨퍼런스를 하면 마지막에 대답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게 이미 앞에서 다 대답을 해주셔서, 아니 뭐 똑같다고 그냥 말씀 안 하셔도 그래서 괜찮아요. 네. 여기에 얹어서 그냥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처음에 입사해서는 아무래도 처음 사회생활을 하던 거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다니고 싶어서 고향인 전주에 발령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제가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근무하고 싶길래 서울을 써서 서울에 또 왔었고, 네. 지금은 이제 본사 업무를 좀 해보고 싶어서 부산 본사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선호가 그래도 저는 체감하기에도 주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인사이동 조사를 한다고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본인의 적성을 짧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업무로는 좀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고 싶어서 자격증도 3개 정도를 취득을 했는데 제가 취득한 자격증도 적어가면서 본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어필을 하면 그 어필이 좀 그 다음 직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 복지. 네. 혹시 그 기욱 씨 복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조금 이제 산업은행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사실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저희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조직 문화 개선이나 업무 프로세스 혁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복지와 관련된 이제 좀 변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제 상급자분의 결제가 좀 꼭 있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이제 연차를 본인 스스로 결제를 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연차 자기결제 제도를 이용을 하고 네. 있고요. 야,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급자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면 내가 쓰고 싶은 날짜에 못 쓰는 게 뭐 예를 들어 표정이 안 좋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찝찝하고 놀러 가서도 찝찝해요 사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냥 스스로 낼 수가 있군요 연차를. 네, 그래서 뭐 정말 업무적으로 뭐 그날 뭐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좀 자유롭게 이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뭐 또 비슷한 맥락에서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2021년부터 저희는 이제 유연 복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풀정장에 이제 넥타이까지 메고 왔지만 산업은행을 대표화해서 온 거다 보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풀정장을 입고 왔지만 평소에는 그냥 저희 정말 자유로운 복장으로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젊은 직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저희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급 분의 분들도 이제 뭐 청바지에 뭐 티셔츠 이렇게 자유롭게 입고 출근을 하시면서 크롭탑 가능합니까? 크롭탑은 조금 아무래도 일터다 보니까. 네. 아니 뭐 실리콘밸리처럼 막 이렇게 좀 막 정말 시원하게도 입을 수 있는 좀. 아, 슬리퍼는 됩니까? 사실 슬리퍼까지 신으신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네. 뭐 이렇게 샌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신으시는 경우는 봤어가지고요. 이제 뭐 물론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기에는 저희도 왜냐하면 대고객 업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근본적인 제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우리 주택금융공사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좀 자랑할 만한 복지라든지 이제 다니면서 체감했을 때 좋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앞서 말씀했던 거랑 좀 그 이어지는 맥락인데 지역별로 순환을 하는 거를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발령이 났을 때는 그 합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산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을 받아가지고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주거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만 2년 정도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호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그 금융공기업 취업의 트렌드. 왜냐면 아직 그 취업을 안 한 뭐 동기나 후배들도 있으실 테고 혹시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호선 씨가 취업할 때와 뭐 좀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어져 오는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그 금융공기업의 취업의 트렌드라든지.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금융공기업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필기거든요. 필기 시험이요. 네, 필기 시험이기 네.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류를 입사 지원하는 게 90배수라고 한다면은 필기로 걸러내는 게 3배수 정도가 됩니다. 그럼 좀 87명을 걸러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필기 공부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혼자서 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 분명히 좀 필요한 거군요. 금융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역시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숫자로도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한 100명 정도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면접에 가는 인원이 한 4명 그리고 최종 합격하는 인원이 1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필기가 정말
너무 좁고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는 어떤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뭐뭐? 사실 이제 직렬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 네.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직렬, 경제직렬, IT직렬 세 가지 직렬을 채용을 하고 있고 경영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A 공부랑 되게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경제직렬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랑 좀 유사하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T는 저희 코딩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공무원 같이 CS 지식 CS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기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럼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행정고시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욱 씨는 그 어떻어요? 산업은행은 어때요? 필기 어떤 시험을 봅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직렬별로 좀 필기 시험 때 보는 과목이 달라서 네. 뭐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저희 상반기 채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경영 직렬, 경제 직렬, IT 직렬, 빅데이터 직렬 이렇게 네 가지 직렬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각 직렬별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공과 관련된 이제 필기 시험을 진행했었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NCS와 이제 시사 논술을 이제 저희가 필기 시험 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논술이 있군요. 네네. 그 자산관리공사는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입직 채용할 때 네. 경영직렬, 경제직렬, 건축직렬, IT직렬, 6급 고졸 전형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경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경영 같은 경우 CPA 한 1차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정도 1차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공기업의 특징이 좀 이제 필기에서 준비할 때 좀 그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또 정성을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려봤는데 이제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LED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LED에 1번부터 10번까지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궁금증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한 분씩 직접 번호를 선택해서 질문을 보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은행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저는 3번 고르겠습니다. 3번이요. 네, 3번 카드 열어주십시오. 평균적으로 금융공기업의 취업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현직자님은 합격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희가 뭐 전에 살짝 봤지만 개인차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셨으니까 대충 이제 그래도 평균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그렇게 주시긴 했지만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몇 개월 만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정말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좀 일률적인 대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다음 질문으로 이제 저도 이제 합격까지 그러니까 산업은행 입행을 위해서만 들었던 시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 필기 공부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까지 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한 5, 6년 걸렸다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생각보다 또 긴 시간이네요, 그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그 다음 카드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호선 씨가 네. 네, 저는 번호를 한번 골라주시죠. 5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5번. 네, 5번 열어주십시오. 면접에 이 질문은 꼭 나온다. 면접 질문 하나만 공개해 주신다면 덧붙여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인사팀에 사실은 이게 그죠?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면접 네, 이게 사실 면접관마다 질문이 워낙 다양해서 근데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다 생각을 할 텐데 이게 형식적이면서도 꼭 준비해야 되는 질문인 게 네. 지원 동기는 진짜 꼭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원 왜냐면은- 동기요. 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비를 하면은
아마 전체 면접에 있어서 큰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제 묘하게 좀 빠져나간 느낌. 지원 동기보다는 조금 더 센 질문을 저희는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이따가 좀 마음의 문이 열리면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금융공사도 하나 번호 뽑겠습니다. 저는 3번과 5번 사이인 4번 뽑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성향,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가 잘 맞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직 적합도라는 측면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을 보시면은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재상이 전문인, 창조인, 화합인 이 세 개거든요.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내가 업무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꾸준히 새로운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고 잘 학습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전문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조인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아무래도 대민 업무도 조금 있다 보니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역할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역할들이 바뀔 때마다 내 역할이 무엇일지 우리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좀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그런 창조인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화합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옆 부서, 옆 대리님, 과장님과 함께 상의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럴 때 좀 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개 중에 하나만 굳이 꽂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는 화합인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이 좀 많아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루는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번호를 좀 계속 뽑아보겠습니다. 다시 또 산업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저는 2번 뽑겠습니다. 2번. 자, 이번 어떤 질문 들어있을까요? 금융공기업에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합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뭔가를 좀 뽑아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또 인사팀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미래 후배들에게 좀 꿀팁을 준다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대답해 주시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대답은 뭐 면접에 한정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서류 전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정말 합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좀 이제 입행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 좀 자신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제 뭐 입행지원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대답을 주실 때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원하시는 기관, 뭐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지 이런 이야기들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대답을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뭘 하는지보다는 지원하신 지원자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궁금한 거거든요. 이제 채용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인간 대 인간의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자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라 좀 그런 이야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맞춰서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좀 진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주시고 면접 때도 좀 더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좀 더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면접이나 어떤 취업을 준비할 때 흔히 생기는 오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결국 중요한 건 나를 소개하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어서 자산관리공사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9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질문 보겠습니다. 현직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금융권에서 점점 더 요구될 중요한 역량이나 기술이 있다면 가급적 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거 있죠. 협동심 막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좀 필요한 거 실질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맨 처음에 저희 회사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순환 근무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을 볼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한다면은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진 씨가 뭐 완전 그 정답 아닐까요? 그치? 계속 또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주택금융공사 어떤 번호 뽑겠습니까? 7번 뽑겠습니다. 7번. 금융공기업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아까 논술 시험도 있다고 하셨나요? 아쉽게도 저희 없다고 공사는 하셨죠? 22년부터는 아. 논술 시험이 없는데 저도 사실 많은 기관들을 준비하면서 논술을 준비했었고 저희 또 PT 면접이 저희 공사는 논술 비슷한 성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사가 22년부터 서술형을 폐지하고 객관식으로만 필기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기 공부를 하실 때 그 약간 정답 찍기용으로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생긴 게 답이더라. 뭐 모든 거 이런 거 이제 뽑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PT 면접이든 아니면 논술 시험이 있는 기관에 가셨을 때 잘 풀어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객관식에 답을 찍는 연습보다는 그 문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에 대답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 금융공격 준비하시면서 스터디 형식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스터디원들 앞에서 내 풀이를 좀 설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시면은 금융논술이나 아니면 PT 면접에서 잘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이든 아니면 글이든 좀 자유롭게 풀어내는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산업은행이 아직 이제 장문이 남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장문이 있다 하셨죠? 아 논술 시험 논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네. 혹시 혹시 꿀팁이 있으시다면 그 꿀팁을 뭐 조금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제 아까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수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직렬이 다 논술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 상반기에 진행했던 채용 기준으로는 이제 경영경제 쪽에서만 논술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논술 시험을 실제로 뭐 어떤 직렬은 보고 어떤 직렬은 안 보게 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채용 공고문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 주제가 사실 어떻게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술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 글들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이제 좀 뭐 코멘트를 달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달아놨던 코멘트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반박 코멘트를 달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논술 시험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산업은행의 그 채용 계획 혹시 지금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진행되고 있는 채용은 이제 하반기부터 근무하시는 2차 청년 인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 인턴은 사실 저희가 이미 지원 접수는 마감이 된 상태라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나중에 또 올라오는 청년 인턴 채용 공고가 있을 때 그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제 5급 신입행원 채용일 것 같아요. 네. 저희 5급 신입행원 채용 그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80명 내외로 이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요 내용은 사실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제 공고문이 나간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직렬별 인원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 9월인데 9월. 그때 이제 올라오는 채용 공고문이랑 뭐 직무기술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이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금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신입직 채용 같은 경우는 다 끝났고요. 네.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로 신입직 채용을 진행을 할 텐데 채용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역대급으로 많이 뽑긴 했는데 올해 저희가 1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뭐 내년에도 이게 지속될지 아닐지는 말씀드리기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인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그 금융공기업에 딱 뭐 준비 기간도 좀 걸리고 그런데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채가 떴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어떤 시험을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음. 일단은 가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예. 시험장 분위기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해야지 이게 하나를 완성시키고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해가면서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취준생분들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면서 시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욱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도 당연히 이제 필기 시험장에 한번, 그러니까 이제 서류 전형에서 좋은 결과 얻으셔서 필기 시험장 가보실 수 있으면 당연히 가서 시험 한번 봐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뭐 아까 이제 다른 기관들이랑 저희랑 이제 필기 시험 때 전공 과목을 이제 공통된 걸 보는 건 맞지만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지 어떤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네.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주택금융공사 채용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저희 공사도 채용이 이미 올라갔었고 서류 접수도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 10시에 서류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공사에 지원을 못 하셨던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채용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인턴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면접 전형까지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근무하는 인턴은 올해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공고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금융공기업을 희망하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씨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오늘 질문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이었던 만큼 그 기간이 좀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불안한 기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취업 준비하시면서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랑 본인을 뭐 지나치게 비교를 하신다거나 뭐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좀 스스로 이렇게 너무 갉아먹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몸과 마음 건강 다 좀 챙기시면서 이제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다 보면 이제 원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는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선 씨도. 저는 제가 취업 준비했었던 경험을 비추어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취업이라는 높은 벽에 사로잡혀서 너무 막막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완수해 나간다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취업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막막함이 좀 덜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응시자, 지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막해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뿌듯함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자 마지막으로 우진 씨. 네, 마지막에 하면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얼마나 힘들지 알고 공감이 돼서 제가 채용을 하면서도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오픈하고 여러분들 구직자 친화적으로 좀 채용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행운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막 운칠기삼이다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행운도 결국은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아서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금공채도 와보지도 않았고 그런 기회를 좀 잡는 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금공채에서 많은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그 기회 살려서 꼭 준비하신 거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